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진통장 359회 방송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송보입니다. 정상호입니다. 오늘도 여기는 변함없이 과천에 있는 한국카메라박물관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와, 항상 저녁 때 오느라고 수고하죠. 아닙니다. 이게 아닌가요? 뭐 회사 어, 끝나고 음, 음, 특별히 할 일 없어가지고 그렇군요. 예, 뭐 바쁘면은 어, 모르겠는데 야근을 저희는 잘 안 하거든요. 아우, 예, 좋네요. 그래가지고 좋네요. 직원들 다 칼퇴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좋아요. 겸사겸사 오케이. 칼퇴하는 그런 아, 분위기. 좋죠. 그러면요.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또 쉬고 또 취미생활 하고 좀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진짜로 2023년도도 몇 주 안 남았습니다. 진짜 어,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올 한 해도 정말 너무너무 빨리 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 연회원 모집하는 거 또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몇 명 안 남았습니다. 금방 그 오픈해 드리자마자 예. 순식간에들 많이 오셔갖고 그래도 아직 자리가 몇 자리는 남아 있으니까 연회원 저랑 같이 2024년도에 오프라인에서 같이 공부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갖고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댓글란에 링크 달아드리니까 그거 타고 들어오셔갖고요 한번 관심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죠. 어, 오늘의 주제는 필름 카메라 하나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음, 음, 아사히 펜탁스 또는 펜탁스에서 나온 ME 카메라. ME 카메라 하나 갖고 있죠, 정성욱이. 저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아, 예. ME 카메라라고 굉장히 작고 가볍고 예. 견고하고 현 시점에서 저렴하고 예. 하는 카메라인데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어요, 사실은요. 그, 모든 음, 요즘에 아무래도 필름값도 비싼데 음, 음, 근데 이제 사진을 찍고 싶은 사람들 있잖아요. 필름 카메라. 맞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가장 적합한 카메라이지 않나. 라는. 입문용으로 딱일 것 같아요. 요즘 뭐 필름 카메라 똑딱이들도 뭐 30만 원 그냥 금방 넘어가잖아요. 맞아요. 그다음에 거기서 똑딱이들 좀 고급 버전 된다 그러면 뭐 T2 뭐 100 몇십만 원, T3 제가 200, 사고 싶어 하는 200 카메라. 예. 몇십만 원씩 가고 그런데 이 카메라는 가격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그 사이에서 표준 50mm 1.4 렌즈 꽂힌 거를 살 수가 있어요. 어, 굉장히 저렴하죠? 거의 FM2 절반 가격 정도 되는 것 맞아요.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림으로 먼저 한번 볼게요. 사진이죠. 그림이란다. 이렇게 생긴 카메라야. 음. 펜탁스 좌측에 ME라고 적혀 있죠. 예. 이 앞에 보면은 렌즈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밑에 SMC 펜탁스 M 예. 1대 1.50mm, 50mm 1.4 렌즈가 꽂혀져 있는 거고요. SMC는 이제 슈퍼 멀티 코팅의 약자예요. 음. 1971년도에 아사히 펜탁스에서 개발한 굉장히 뛰어난 멀티 코팅입니다. 예. 7겹으로 하는 거. 그 다음에 펜탁스에서 만든 M 렌즈다. 이 M이라는 건 뭐냐면 그전에는 이제 K 렌즈가 K였고 그 다음에 MX, ME 79년에 ME 슈퍼가 나오거든요. 예. 76년도에 이제 MX, ME가 이제 같이 나오고요. 79년도에 ME의 후기 버전인 ME 슈퍼가 나오는데 그 당시에 같이 나왔던 이 바디를 워낙 작게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밸런스를 맞춰주기 위해서 같이 작게 만들었던 렌즈가 M 렌즈예요. 음. 그래서 펜탁스, 니콘은 이제 F 마운트라고 그러죠. 예. 규격을. F 마운트. 펜탁스는 이제 K 마운트거든요. 어. 그래서 예전에 나왔던 뭐 M42 스크류 타입으로 꽂는 예. 카메라가 아니라면 바이오린 마운트를 꽂는 거라면 다 맞아요. 펜탁스 음. 렌즈들은 다 맞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얘 재원은 이렇게 돼 있어요. 1976년도에 K 마운트의 경량화 버전으로 출시됐다. 이게 왜 경량화 버전으로 출시됐냐면 제가 예전에 MX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 올림푸스가 72년도에 OM1이라는 카메라를 발매를 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굉장히 그게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카메라야. 크기로. 엄청나게 엄청 작았었어요. 작죠. 예. 작았어요. 그 전에 이제 카메라들이 컸단 말이죠.
니콘 같은 거 한번 봐보세요. F 시리즈도 캐논의 F 시리즈도 예. 캐논의 캐논의 F1 예. 뭐 니콘의 F2 뭐 이런 카메라들 한번 보세요. 그런 거 나오는데 72년도니까 그 시기거든요. 예. 그 시기에 OM1. OM1이 굉장히 작게 나와요. 그 다음에 셔터 또 굉장히 부드러운 감이 있어갖고. 음. 그런데 펜탁스가 이렇게 보니까 시장성이 있네. 약간 그런 이거 거 이러다가 좀 그러네. 그래서 부랴부랴 개발해서 나온 게 이 M2 시리즈고, 이거는 이제 전자식이죠. 조리개 우선만 되는 카메라고, 예. 기계식의 MX 두 개를 76년도에 작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얘는 크기가 82.5, 재원이 131, 49.5 센티미터겠죠. 밀리미터겠죠. 예. 센티미터면 엄청나게 큰 엄청 거고. 크죠. 가로가 이제 131mm밖에 안 돼요. 굉장히 그러니까 작죠. 13cm? 13.1이죠. 13. 이게 굉장히 작은 거예요. 예. 그다음에 무게가 460g. 가볍네요. 그다음에 사진을 요것만 보면 재미없으니까 하나 넘겨볼게요.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보죠. 그래서 얘는 셔터 스피드는 벌브 셔터. 그다음에 조리개 우선밖에 안 돼요. 매뉴얼이 안 돼요, 이 카메라. 예, 맞아요. 이런 카메라가 몇 가지가 있죠. 니콘에서 대표적인 게 EM이라는 카메라가 있어요. 80년대 나온 거. 그런데 얘는 어쨌거나 조리개 우선으로 8초에서 1000분의 1초까지 지원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100X라고 저기 예, 아래 볼까요? 오토 아래에 되어 여기 있습니다. 보면은 오토가 여기가 이제 조리개 우선으로만 다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럼 조리개를 조정해 준 거에 따라서 셔터 스피드가 8초에서 1000분의 1초 사이로 자동으로 지금 맞춰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이 100X는 뭐냐면은 두 가지의 그로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스피드 라이트의 동조 속도이기도 하고요. 배터리가 없으면은 얘는 작동을 안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랬을 때 기계식 셔터가 100X로 작동을 한다. 100분의 1초. 100분의 1초죠. 100분의 1초. 1초. 100분의 1초로 작동을 한다. 그 다음에 밑에는 이제 벌브 셔터. 벌브 셔터. 롱타임으로 갈 때. 그 다음에 이제 좌측에 보면은 맨 밑에 ASA 100으로 표시돼 있죠. 저기가 예. 이제 감도 다이얼을 맞추는 거. 거죠. 그 다음에 이 카메라는 조리기 우선밖에 안 되니까 내가 노출을 보정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그럼 뭐 조리개로 하지. 매뉴얼일 때는 그게 안 돼요, 얘는. 셔터 스피드가 계속 바뀌겠죠. 계속 변화되니까. 그래서 좌측에 감도 다이얼 위쪽에 플러스 마이너스 두 스톱씩 노출 보정을 해줄 수 있게 이렇게 따로 만들어준 카메라예요. 다시 위쪽으로 가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하슈 X 접점이죠. X 접점. 위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건 이제 아까 이제 100분의 1초는 이제 비상샷다예요. 그 다음에 얘는 시야율이 92%고요. 얘의 가장 멋진 특징 중에 하나는 파인더가 어마어마하게 시원시원합니다. 이 카메라는 작은데 파인더는 어마어마하게 시원해요. 0.97배예요. 굉장히 큰 거예요. 보통 한 0.72, 0.85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보통 SLR들이 얘는 0.97배로 카메라 작으니까 파인더도 뭐 이렇게 좀 작지 않을까 그런데 파인더 보면은 시원시원합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셔터 또 다른 거를 보고 이렇게 보고 뒷뚜껑을 열어서 이렇게 보면 셔터가 좌우가 아니라 상하 상하 전자식 금속 셔터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저 셔터는 세이코, 일본의 세이코 알죠? 예. 세이코에서 만든 셔터일 거예요. 저 당시에는. 그게 채용되어 있고요. 얘는 건전지가 있어야 작동을 하겠죠. 예, 그래서 그렇죠. LR44 두 개가 들어갑니다. 구하기 쉬운 건전지라서. 그거는 뭐 요즘 뭐 그냥 다이소에서 굉장히 많이 팔죠. 그럼 1000원이니까 뭐 엄청 주던데. 예, 맞아요. LR44 품질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근데 사실은 SR44가 있으면 더 좋아요. 전원이 안정적으로. LR44는 이제 알카라인이잖아요. 예. SR44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 M2의 카메라를 다시 이렇게 보고 앞으로 보여주고 얘는 MX하고 거의 발매 시기가 거의 같은데 76년도에 나온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MX는 완전 기계식. 걔는 이제 FM 투구치름 기계식의 카메라를 갖고요. 얘는 조리개 우선만 되는 카메라.
근데 이제 그거 그 당시에 그게 이제 불만이었던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래요? 그래서 펜탁스에서 야, 그럼 알았어. 그 불만을 없애줄게. 그럼 매뉴얼 셔터도 되게 만들어 줄게. 그랬고 79년도에 에미 슈퍼를 만들어요. 그래서 걔는 이제 셔터 스피드가 2000분의 1초까지 가는데 위에서 돌리는 다이얼 같은 스타일이 아니라 버튼을 누르는 스타일이에요. 에미 슈퍼도. 그래서 그게 이제 86년까지 생산을 합니다. 에미 슈퍼. 그래도 많이 네, 그 다음에 생산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뷰파인더 시원시원한 거. 그 다음에 PC 터미널이 따로 존재를 해요. 제가 조금 이따가 따로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셀프 타이머가 지원이 되고요. 이 측광 방식은 TTL 중앙 중점 측광. 노출의 측광이 굉장히 정확도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무엇보다도 사용하기 굉장히 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와, 저희 얼굴도 좀 보여드려야 되죠. 자, 카메라 실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긴 카메라. 이건 블랙이죠. 블랙. 이거는 근데 아까 거는 오리지널 샘플. 그러니까 박물관에 저게 한 4-5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오리지널 당시에 나왔던 렌즈를 꽂아갖고 제가 사진을 찍어드린 거고, 여기는 이제 후에 나왔던 A 렌즈가 꽂혀져 있어요. 예, 여기 펜탁스 A라고 써 있어요. 얘는 이제 나중에 이제 자동화가 뭐 슈퍼 A라든가 프로그램 A라든가 이런 카메라들이 나왔을 때 쓰게 맞게끔 그러니까 렌즈 버전을 보면 M42 스크류가 제일 먼저고요. 예. 그다음에 K, 그다음에 M 펜탁스, 예. 그다음에 A A. 이런 식으로 나가요. 그렇게 나가기 때문에 수동 렌즈에서는 그렇게 나가기 때문에 근데 어느 걸 꽂아도 상관은 없어요. 다 맞아요. 다만 초창기에 나왔던 SMC 슈퍼 멀티 코팅이라는 그 약자가 없는 거는 그건 그냥 모노 코팅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SMC가 적힌 렌즈를 꽂는 게 맞고요. 좋고요. 그 다음에 MX, ME, ME 슈퍼에는 사실 오리지널 렌즈로 꼽는다 그러면은 M으로 적혀 있는 게. SMC 펜탁스 M. 예. 그게 이제 당시 오리지널 렌즈고. 근데 뭐 살아갔는데 요즘 시대가 워낙 40몇 년이 지난 거잖아요. 이게요. 서로 70년대. 뒤바뀔 수 있죠. 뒤바뀔 수도 있으니까 A 렌즈가 꽂혀져 있으면 나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더 좋은 거지 않을까요? 네. 후반전에 근데 나온 거니까. 근데 이제 렌즈가 얘가 조금 더 뚱뚱하긴 해요. 그런 이제 크기의 밸런스의 문제들 그런 것들만 아니라면은 그냥 쓰셔도 돼요. 자, 그럼 이거 금액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023년 12월 제가 그래서 좀 물어봤어요. 샵에다가 예. 오늘 얼마씩 해 그랬더니 에미 슈퍼는 한 25만 원 전후. 25만 원이 좀 넘어. MX가 한 20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전후. 그다음에 이 에미는 어떤 렌즈가 꽂히냐에 따라서 가격이 좀 다른데 50mm 1대 1.4 렌즈를 꽂으면 15만 원에서 20만 원. 상태에 따라 다르겠죠. 상태에 따라. 예, 아무래도 그렇죠. 그렇게 하고 뭐 여기에다가 1.7이라든가 2짜리 렌즈들도 있잖아요. 그런 거 렌즈를 꽂으면 15만 원 밑으로 살 수가 있어요. 굉장히 매력적인 거예요. 진짜 가격은. 제가 최근에 그 얘가. 집을 정리를 하면서 카메라들을 이렇게 만져봤는데 FM수가 있더라고요. FM2 FM수도 50mm 1.4가 찍혔는데 한 45만 원, 50만 원 줬던 것 같은데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카메라가 만약에 한 그냥 17, 8만 원 한다. 예. 아, 정말 깨끗해. 그래갖고 새거 같아요. 20만 원 한다. 그래 봐야 표준 렌즈 하나 값에 바디를 그냥 준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얘 그럼 단점은 뭐냐면 좋은 점만 얘기해 줬잖아요. 예. 단점도 있겠죠. 가장 큰 단점은 매뉴얼 모드가 안 된다. 셔터 스피드 조절을 못 한다는 셔터 스피드 조절을 내 가장 마음대로 큰 할 수 없다. 단점이죠. 다만 조리개를 어디에다 놓느냐에 따라서 셔터 스피드가 바뀌니까 예. 그 개념으로 갖고 조리개 우선밖에 못 쓴다. 물론 비상 샷다가 100분의 1초가 있긴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그냥 비상 샷다일 뿐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피사계 미리 보기 버튼이 없어요. 얘는. 그 다음에 AE 락 버튼도 없어요. 근데 AE 락 버튼은 좀 용서가 돼요. 근데 나는 피사계 심도 미리 보기 버튼이 없는 건 좀 용서가 안 돼. 그래요? 그거는 나한테 굉장히 그게 중요한 건데, 아니, 물론 이 필름 스케일, 렌즈의 스케일을 보고서 얘기를 해주면 크게 문제되진 않아요. 근데 그래도 없는 거보다는 있는 게 편하고, 저는 이제 그 기능을 많이 쓰는 편에 속해요. 그런데
저는 이 카메라를 누가 썼으면 좋겠냐 하면 왜 이 카메라를 소개시켜 주냐 하면 요즘 뭐 좋기로 따지면은 펜탁스사에서 필름 카메라 중에 가장 최고봉은 LX죠. 펜탁스 LX가 그렇죠. 최고봉이에요. 근데 걔도 고질병이 있거든요. 근데 비싸단 말이에요. 비싸죠. 근데 우리가 필름 카메라를 입문을 해요. 입문을 하는데 야, 나는 정말 초점만 수동으로 맞추는 느낌 하고 조리개만 조여갖고 찍고 싶어 자동 카메라 것처럼. 네. 그러면 금액 대비 성능, 가성비 이게 딱이에요. 맞아. 물론 니콘의 EM이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는 얘가 더 사실은 견고한 느낌이 들어요. 거의 크기가 FM2 정도 되지 않아요? EM. 같은 경우는? EM도 작아요. 아, 걔가 그래요? 80년대에 나왔지만 EM도 작아요. 근데 걔는 시리즈 E 렌즈들이 꽂혀져 나오거든요. 아, 근데 그 시리즈 E 렌즈는 모노코팅이에요. 어. 어. 결론은 그렇게 사용하실 분들은 이게 낫죠. M2를 구매를 그다음에 하셔. 이제 72년도에 나왔던 OM1이나 OM2, OM2는 이제 전자식인데 네. 그 카메라들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거보다는 이제 가격이 좀 더 올라가고 그다음에 상태들이 OM 시리즈들이 지금에 와서는 조금 부식성들이 꽤 있어요. 파인더에. 어. 그런데 펜탁스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냐 하면 펜탁스 카메라는 1919년도에 만들어진 회사거든요. 그 다음에 대중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강해요. 프로페셔널을 만든다기보다는 굉장히 대중적으로 아마추어들하고 같이 오랜 기간 호흡을 해왔던 그런 느낌이 강한 회사예요. 그래서 뭐 렌즈들도 밝은 렌즈보다는 조금 한 단계 어두운 렌즈들. 그래갖고 발매가를 조금 낮춰주고. 근데 성능은 뒤떨어지지 않고. 그다음에 펜탁스가 최초 이것도 굉장히 수식어가 많이 붙은 회사예요. 멀티코팅 요즘 다 멀티코팅이잖아요. 그렇죠. 그거 72년도에 멀티코팅을 했던 회사가 펜탁스예요. 그래서 기술력도 굉장히 높았던 회사예요. 이거는 이제 제가 카메라 브랜드 이야기에서 펜탁스 편 그거 좀 들어보시면은 거기에 좀 자세히 얘기를 해줬고요. 다시 본론으로 와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이 M2 카메라를 필름 카메라로 좀 접해보고 싶은데 일단 뭘 접해봐야지 계속 쓸까 말까도 고민해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필름값도 비싼데 그렇죠. 그랬을 때 적당한 가격 선에서 아무 생각 안 하고 또 쓰기도 편해요. 그것만 하면 되니까 셔터 음. 스피드가 해주는 건 편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쉽게 접근할 수가 있고 가격도 저렴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작고 가벼운데 굉장히 약간 뭐라 하지? 쫙 달라붙는 맛? 단단하고. 예. 한번 만져봐봐요. 저도 무게감도 예. 적당히 있고 달라붙고 뭔가 견고하고. 기분 탓인지 몰라도 어. 제 거보다 더 가벼운 것 같은데요. 아니 M이 있잖아요. 예. 제가 사용하는 렌즈는 28mm f 2.8 렌즈거든요. 맞아. 그래가지고 그런가 좀 더 얘가 가벼운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가볍긴 걔가 더 가벼워요. 아, 28mm가요. 표준이 더 무거울 거예요. 뭔가 손에 딱 들어오지 않아요? 너무 좋아요. 제가 딱 그 느낌이 딱 그런 거예요. 기본 최근에 그 올림푸스 XA잖아요. XA 그렇죠. 그 XA. 카메라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것도 조리개 맞추면은 셔터 스피드는 알아서 맞아요. 조절이 되잖아요. 맞아요. 예, 그거는 근데 너무 작다 보니까 또 약간 손을 잡을 때 그런 파지감이 별로 안 좋은데 약간 그거를 대체할 만한 카메라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아무래도 SLR 스타일이니까 좀 뭔가 진짜 카메라를 만지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자, 그러면 이제 똑딱이 카메라보다 싼 금액으로 이걸 살 수 있다. 물론 똑딱이보다는 좀 크죠. 아무리 얘가 작게 만들어서도. 예, 그렇죠. 그러면 화질이 어느 게 좋을까? 얘가 좋죠. 얘가 훨씬 더 좋은 렌즈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얘가 좋죠. 50mm 1.4를 꽂아서 20만 원 미만으로 살 수 있는 카메라는 몇 대 없어요. 맞아. 저는 이거 적극 추천드려요. 다만 사진을 이제 입문하시거나 진짜 편하게 정말 찍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라면 오히려 머릿속으로 이거 어떻게 하지, 노출 어떻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조리개만 주고 셔터 스피드, 그리고 이 안에 보면 노출계가 있잖아요. 거기에 그 LG 그 등 불빛으로 따다다다다 보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갖고 노출 오버 그거들이 다 표시가 되거든요. 표시가 되거든요. 그게 표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보고 찍으면 돼.
보고 맞추고 초점 맞추고. 조리개 그래 너 조리개 네 5.6 좋아. 야 거기 딱 서봐. 이렇게 띄우면 돼. 예. 노출 다 맞춰져요. 꽤나 정확합니다. 이거. 중앙부 중점 측광을 갖는 거. 그 다음에 내구력 꽤나 괜찮은 거죠. 이거 40몇 년이 지났는데 특별히 관리를 잘못해서 부식이거나 곰팡이가 쓰러지지 않았다면 자체적으로 파인 그 프리즘, 펜타프리즘의 부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크게 적어요. 그래서 잘 만들어진 카메라라고 저는 하기 때문에 아까 그렇게 입문하시면서 저렴한 금액으로 예. 근데 무엇보다 또 하나의 매력인 거는 작기 때문에 손에 이렇게 딱딱딱 들어오는 예. 거 그런 것들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FM2 쓰죠? 예. 필름 카메라 중에 FM 사용하고 써보죠. 있죠. 예. 이거 잡다가 FM2 잡으면 좀 꽤 크게 느껴질 거요. 굉장히 크게 느껴지고 일단은 일단은 목에 걸고 다니잖아요. 목이 너무 아파요. FM2도. 저는 그래가지고 그 뭐라고 하죠? 여기 밑에 마운트이잖아요. 소켓. 예. 거기다가 꽂아가지고 쓰는 그 손목 스트랩으로 사용을 하거든요. FM2 사용할 때는. 그래서 오히려 그러니까 목에 걸고 다니거나 그럴 때는 오히려 에미가 더 편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실제적으로 그렇게도 사용하고 그래서 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FM2가 이거보다는 고급 카메라예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에미가 굉장히 저가의 카메라고 못 쓰는 카메라느냐?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나는 완전히 기계식으로 쓰고 싶다. 그럼 MX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예. 나는 그냥 조리개 우선만 있어도 충분해. 그러면 M2가 더 저렴하니까 써보시고요. 난 조리개 우선도 되고 그리고 매뉴얼 모드도 또 좀 셔터 다이얼도 난 수동으로 때는 쓰고 싶어. 그러면 M2 슈퍼. 그 캐논 쪽에서는 그게 이제 뭐 AE1 프로그램이라든가 예, 이런 그렇죠. 카메라들이 되겠죠. 그 가격대에서. 그래서 또 견제하는데 물론 가장 이거의 매력적인 거는 작은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SLR 카메라인데 이 정도 크기인 거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올림푸스 아까 말씀해주신 쉽지 않아요. OM1 시리즈.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말해줬던 시원시원한 파인더. 그거는 어느 메이커 보고도 못 따라올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또 다른 얘기. 저요. 다 한 것 같습니다. 이 카메라는 간단하게 이 정도 설명을 해드리면 딱 맞을 것 같아요. 물론 단점들도 있지만 장점이 더 많은 카메라다. 지금에 와서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한번 에미 카메라 지금의 시점에서 한번 관심 가져볼 만한 카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송구했습니다.